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강의 형태로 뭘 하나 해보고 싶냐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우한 폐렴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전 세계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초토화되고 있죠.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고, 산업이 망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뭐 이게 다 걱정을 하고, 또 뭐 열심히 사는 사람 사는데, 이 부동산하고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가,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의 강의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동산 폭등한다. 이렇게 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것이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잘리고, 뭐 하고 하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폭등하나, 폭락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보는 시각과 관점은 서로 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항상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폭등할 거라고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폭락할 거라고 반응을 합니다. 폭락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뭐 틀렸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가 발생되죠? 장사가 일단 안 되잖아요. 자영업자들 뭐 직격탄 맞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파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식당 같은 경우 뭐 팔이 날리고, 좀 배달업체는 좀 뭐 잘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죠.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자체가 세월호가 돼가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차단을 시켜버렸으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걸리지 않았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림으로 인해서 거꾸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차단시켜버리고 있잖아요. 비행기 돌려버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한국 근로자들도 입국 거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산업에도 치명타겠죠. 그러겠죠. 그럼 사업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여기도 망해가는 사람 있을 거고, 저기도 망해가는 사람, 또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잘 버는 인간들은 또 이게 기회라고 잘 법니다. 원래 항상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망한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망해 가는데 누가 부동산을 사겠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동산도 올스톱이에요. 그죠? 부동산도 올스톱이고, 분양도 올스톱이고, 유튜브로 하거나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편하거나,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편하고 유튜브로 분양을 쳤는데, 그 매매 계약서는, 분양 계약서는 쓸 때는 모델하우스에서 써야 되는데, 그때는 수백 명이 모이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서는 아직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분양 계약서 쓸 때 방역복 입고 마스크 쓰고, 예전에는 3일이면 분양 계약서 쓸 걸 한 뭐 15일, 2주간 뭐 해서 띄엄띄엄 해서 쓸 것인지, 이제 뭐 그런 게 하여튼, 이제 이런 것을 보면 뭐가 안 되고, 뭐 망할 것 같고,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부동산 사고, 이제 이런 시야에서 보시면, 이게 그것이 부정적인 면, 꼭 제가 부정적인 면이라고 막 보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일면 타당하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라든,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뭐 맞는 생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왜 폭등을 하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봐야겠죠. 저소득층에다가 대한민국이 한 뭐 2조나 3조 정도의 뭐 소비 쿠폰을 뭐 또 지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알바 뭐 해서 뭐 편의점들한테 뭐 몇 억씩 올 뭐 7만 원씩 뭐 보조를 뭐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뭐 추경을 뭐 10조 원 풀 거예요. 그죠? 10조 원이라겠다, 12조 원이라겠다, 뭐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왕창 돈 많이 풀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그러면 이러냐,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추경하고, 근데 전 세계적이란 거예요. 중국도 개작살 났죠. 뭐 베트남도 그러죠. 이란도 그러죠. 미국도 그러죠, 지금. 그럼 그 나라들은 추경 편성 안 할까요? 그 나라들도 추경 편성 왕창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해요? 왕창 풀어요. 왕창. 돈을 푼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인구하고 부동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인구하고 부동산의 상관관계가 1순위가 아니라 가장 큰 순위는 뭐죠? 돈이에요, 돈. 돈이 얼마나 많이 찍어내버리냐예요. 이제 이게 이 돈을 내가 100억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은행에 가서 100억을 주고 100억 가치 금을 주라 그러면 주지 않아요. 그죠? 내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100만 달러나치 금을 미국 은행에 가서 달라고 하면 미국 은행이 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종이택지에다가 이런 종이택지에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10,000원, 100,000원 이게 찍어가지고 그냥 발행한 거라고요. 근데 이 발행을 정부가 막 찍어내버려요. 막 찍어내서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 퍼준단 말이에요. 그 흥선대원군이 마지막에 조선 말에 당백전을 발행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일전 이전 하던 그 시전에 그 무슨 궁궐 짓겠다고 당백전을 발행했어요. 이게 동전짜리 하나에 그 100전어치 가치를 주는 거예요. 100배를 발행해 버린 거 아니에요. 보통 시중에는 일전씩 이렇게 하던 그 시절인데 100전을 발행을 해버렸으니 100배 뛰기로 물가를 발행했으니까 물가가 어떻게 폭등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미국 기자가 한 달치 월세를 자기가 사는 방 월세를 주려고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상평통보 뭐 이런 돈을 수레로 한 가득 싣고 갑니다. 이런 진풍경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토지 가격이 폭등할까요? 폭락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당장은 2월, 3월은 막 4월은 힘들어 죽어요. 누구는 망해가고 누구는 어찌고 저찌고. 근데 2월, 3월, 4월, 5월, 6월에 왕창 국가가 돈을 왕창 풀었어요. 왕창 풀었어. 그러면 하반기에 때에 가서 그거 나타나겠죠. 9월, 10월, 11월에 아니면 내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왕창 올라 있고 부동산 가격만 올라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올라 있겠죠? 그렇죠. 물가까지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헤프게 풀렸으니까. 이게 오늘의 저의 핵심 강의입니다. 돈은 왕창 풀어놨어요. 국가가 뭐 왕창 풀어버렸습니다. 막 풀어버렸어요. 막 풀어버리고 국가는 또 적자가 될 거잖아요. 적자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세금 많이 걷어야죠. 세금을 많이 걷거나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가 부채를 많이 졌다니까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채를 만약에 개인한테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채가 한 1억 정도 있어요. 1억 정도. 근데 월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 넣는다고 생각해 봐요. 100만 원 물론 내지는 않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근데 이걸 해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금을 1억을 안 갚았는데 이자를 떨어뜨려서 50만 원만 갚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좀 나아지겠죠. 내 월급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이자만 해서 100만 원 냈는데 이자가 줄어가지고 이자율이 줄어서 50만 원밖에 안 내고 내 250만 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국가도 어떻게 한다? 국가도 모든 조직은 이익을 남겨야 돼요. 이익을. 다급하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왕창 돈을 찍은 정부, 한국 정부도 그렇게 찍었죠. 이란 정부도 찍었죠. 이런 미국 정부도 찍었죠. 뭐 프랑스 정부도 다 찍었어. 전 세계가 돈이 이게 넘쳐나. 그 다음에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뭐래? 정부가 힘드니까. 정부지가 힘들어. 그럼 정부지가 힘들면 부채를 갚아야 될 거잖아요. 부채를 갚아야 되는 방법이 뭐라고? 세금을 많이 뜯어서 갚든지. 국가가. 또 하나는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자율. 그럼 국가가 예를 들어서 원래 예산 편성을 뭐 500조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50조나 600조, 700조 했다고 쳐요. 그래서 부족한 돈을 이자 대출로 땡겨왔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국가 예산 그 다음 연도에도 갚으려고 하면. 그래서 국가가 항상 돈을 퍼주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일가견이 있습니다. 돈을 막 퍼줘요. 퍼서 발행을 해요. 왜냐하면은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을 못하면 내가 먼저 파산당하니까. 내가 정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조금은 이해가 되신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돈을 무한대로 막 찍어낼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추경만 뭐 10조, 11조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또 지자체가 이렇게 퍼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역시나 이렇게 경기도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여기서 또 퍼줄 거란 말이에요. 중앙정부 예산만 10조가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자체의 그런 이런 쿠폰 같은 거, 쿠폰도 다 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결국은 조삼모사인데 결국은 그 돈이 풀려서 어디로 간다? 돈이 풀리면 제가 영상 한번 보여주는데 또 돈이 풀리면 돈을 놔두면 어디로 붙어요? 땅으로 붙어요. 이게 돈이라면 이렇게 하면 이 돈이 땅으로 달라붙는다고요. 땅에 다 달라붙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땅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땅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은 땅과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오르는 겁니다. 건물 가치는 계속해서 감가상각으로 하락하지만 땅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뭐다? 땅 지분이 많고 건물 가격이 적은 이런 것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창고, 공장, 간이 공장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창고나 관이 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땅은 엄청 많이 차지하고 땅 1000평에 건물을 한 200평이나 이렇게 지어놓잖아요. 250평이나 좀 많아. 그것도 주차장으로 높게 쓰고 땅 지분이 엄청 많은 거죠. 그거 건물 중에서 가장 수익이 안 좋은 게 뭐예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왜냐하면 땅 면적 지분이 가장 적잖아요. 가장 적어.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오피스텔이 물가 상승률 정도만큼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차익을 많이 오르는 것은 여러분이 아예 100%인 땅이 논이나 밭이 가장 많이 이렇게 오르는 것 같고요. 근데 논이나 밭이 가장 많이 오르는데 거기는 내가 8년 자격 못 맞추거나 어떤 불로 사업 같은 경우 투기꾼이라고 해서 세금 징수가 많아요. 근데 세금을 이렇게 사업 목적으로 했다고 세법까지 규정을 이렇게 하시면 저는 창고나 공장이 가장 그렇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땅 지분이 많은
그런 게 가장 뭐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시골에서 있으면 단독주택, 예를 광역시 그 외곽 같은데 예, 토지는 한뭐 그 텃밭까지 쫙 합해서 지목이 대지인데 700평, 800평 해주고 건물은 한 40평만 이렇게 지어놓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뭐 큰 토지 투자로 봐야겠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폭락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